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예, 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들을 그만두고 이게 딱 땄으니까 이제 이거를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봤더니 어떤 게 생각이 딱 드냐면은 여기 월세는 얼마지? 임대보증금은 얼마지? 이런 것부터 해서 테이블은 얼마며 이거 뭐 모니터는 이런 게 다 이제 집기류들 가격부터 해서 아 이게 참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제가 유니스를 만났어요. 참 잘 만났죠. 어떤 일을 내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시점에 유니티를 만난 걸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하기 전이어서 그 이후에 조금 지나고 나서 1년 정도 있어서 코로나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아,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했었다면은 유지가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유니스티랑 많이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요런 연봉들하고 이제 이런 걸로 제가 현실 점검이 좀 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2019년도 자료인데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평균 연봉이 나와져 있고요.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그리고 이제 공기업이라고 하죠. 그 평균 연봉이 이제 2019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2019년도 자료나 2024년, 25년 자료나 사실 연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어, 보통 저도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언제 물가를 확 느끼냐면 저처럼 이제 예전에 자영업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보통 물가를 체감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들을 포기하고 가정부 주부의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이 파 한 단 가격 계란 한 판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가에 실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계란 살 때는 뭐 2,000원, 3,000원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무항생제 계란 살려면 보통 한 판에 39짜리 계란으로 한 9,700원 정도 이제 쿠팡에서 그렇게 이제 판매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이제 신랑이 자영업을 합니다.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물가를 야채 물가부터 육류 물가까지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세가 바뀌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내 내가 관여하지도 않은 물가는 매년 매년 아니요 매달 매달 오르는데 왜 내 월급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을 제가 유니스티 강의장 안에서 많이 찾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구나. 예,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기본적으로 평균 연봉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구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이제 이 강의장에 오고 이제까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어, 이제 연봉이고요. 그 옆에는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데요. 이것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거기 어디죠? 그 서울 쪽 거기 어디 그룹 쪽으로 강의를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옆에 굉장히 화려한 아파트가 한 채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없을 것 같았어요. 30년 이상 된 아파트고 그 딱 보고 나서 거기가 어쨌든 뭐 강남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강의를 가다가 문득 이렇게 근처에 와서 신호대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지 궁금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엘리베이터 없더라고요. 그리고 30년 이상이 되게 오래된 아파트가 맞아요.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냐면 그때 당시 22억이었어요. 야, 저도 엄청 놀랐어요. 왜냐면 전주는요, 보통 제가 전주에서 왔거든요. 전주는 보통 30평대 평균 아파트 전체 전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을 모아놓고 딱 이제 이 그 에버리지로 놓고 이거를 내가 얼마간을 모아야 내가 월급을 얼마간을 따박따박 모아야 과연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몇 년일 것 같아요? 10원도 안 쓰고 29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딱 하나 나와요. 답이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예금 적금으로 모아서는 어떤 것든 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반드시 투잡의 시대, 엔잡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초보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이미나 엔잡의 시대가 왔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예금 적금 넣기 딱 좋았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의 여쭤봤어요. 예전에는 적금 예금 이율 얼마나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15%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얼마인가요? 잘 모르시잖아. 이게 딱 증명이 되는 예금을 안 넣어요, 사람들이.
예. 예를 들면 10,000원을 넣었잖아요. 그럼 뭐 세금 떼면 오히려 9,900원 가져온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아서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나 예전에 지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모아서는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입을 받았으면 그 수입을 어떠한 형태로든 다변화를 줘서 그것들을 통해 재창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니시티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만큼 많은 부담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한테 더 큰 돈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부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유니시티 사업을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정말 로우 리스크였어요. 거의 저는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시스템 소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겠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점점 제가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직급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이제 책에 나와져 있던 내용들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유니시티를 해야 될 사람인가? 안 해야 될 사람인가? 뒤에 이제 건강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저는 먼저 제품을 드시려면 제품을 드실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를 굳이 소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점검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사장님들의 수입은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지 않죠. 예. 자, 두 번째, 시간적인 여유는 좀 어떠세요? 그 행복의 기준을 딱 이렇게 정해야 돼요. 어떤 책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행복이래요.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울렸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사실은 저도 물론 뭐 잘 살고 잘 먹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뭐 시댁 부모님. 잘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 강의를 들었는데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부담도 없대요. 그럼 이 사업을 왜 사람들이 안 할까? 그 이유를 전 책에서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듣고 나서 내가 좀 0.001%라도 이제 나 좀 변화해봐야겠다. 나 좀 변화해야 될 시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유니시티 강의가 아마 여러분의 삶에 아주 큰 변화를 저는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해도 엄청 멋지거든요. 평생 여행 세계 일주. 어떠세요? 너무 좋죠. 예, 근데 그것도 공짜로 다닐 수 있대요. 이 사람을 만나면. 근데 뭐 진짜 어려운 직급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제 디렉터라고 하는 직급 이런 거 200벌이 하는 직급만 해도 내가 따박따박 여행에 다니면서 즐길 수 있대요. 두 번째, 나의 능력으로 멋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대요. 예. 아침에는 뭐 약간 필라테스 한번 해볼까요? 점심에는 요가 좀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미팅 일정을 하나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 내 삶을 굉장히 안락하고 평안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부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부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잠을 줄였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아이가 되게 어리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은 11시, 12시 넘어서였고 강의도 이제 뭐 녹화 뭐 박미주 대표님의 CD 이런 거 다 애들을 재우고 들어서 잠을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오냐면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네, 나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제가 바로 스폰서님 저 전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전업을 딱 하니까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모른 채 제가 본업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요. 내 시간을 유용 있게 사용을 할 줄 알면은,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결국에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내가 내 시간을 조율하고 행복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것들이 이게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다시 부업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PD가 되면서 이제 전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존경받는 네트워커이자 막 이거 정말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연인이란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아, 저는 저희 그 아빠가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아빠가 자연스럽게 그거를 보고 이제 저희랑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진짜 좋아해요. 저희 신랑이 하는 말이 막 나는 자연인, 그 다음에 그 또 뭐죠? 인간극장? 아, 나이 든 사람처럼 맨날 그런 거를 봤는데 아빠가 그런 걸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인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되게 자유로워 보이죠. 네, 저는 볼 때 그 우리 MC가 윤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산속에서 떠나가려고 하면은 자연인 어때요? 좋아해요? 아쉬워해요? 아쉬워하잖아요. 막 가는 게 아쉬워서 하루만 더 있다가 하거나 막 선물 보따리를 막 이렇게 싸주거나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인간은 저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 그거를 이제 제가 유니시티를 알고 그것들을 보면서 과연 저분은 정말 건강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도 과연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니시티 안에서 우리 오늘 이선영 대표님 뵈가지고 너무나 좋았지만 이 안에서 이 대표님들이 존경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제가 회사 다녔을 때는 회장님을 존경한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나 월급 주는 사람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대표님들은 다 존경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유니시티 안에서 성공해서 그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나는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엄청나게 건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니시티 강의를 한 번 듣고 다섯 번 듣고 열 번 듣고 백 번 듣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맨 앞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듣는 저를 보면서 아, 나 이 사업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자, 저도 사실 사업으로 알아본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제 아버지가 이제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유니시티는 참 그래요. 돈 벌러 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건강을 잃어서 건강을 통해서 강의를 들어보니 효과를 보고 사업을 했다. 이런 분이 많은데 사실 타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지만 그분들은 정말 처음부터 네트워크 보상으로 제품으로 만나시는 경우보다 보상으로 만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나의 노후, 나의 미래, 뭐 이런 것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건강을 빼놓고는 돈을 말할 수 없고 돈을 빼놓고 건강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 가시죠? 병원 가죠. 물론 병원이 건강을 챙기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돈을 쓰게 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시장성으로 좀 타겟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가 굉장히 잘 나와 있죠. 비만 인구가 지금 네, 40%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단백질 쉐이크로 다이어트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운동만 열심히 강요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안 먹고 빼는 시대 이미나 지났어요. 맞죠? 근데 요즘에 비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뭐 김보선 사장님 너무나 유명한 저희 그 저탄고지 강사이시지만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호르몬과 다이어트 관련 연관성을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성들은 호르몬 때문에 관절도 망가집니다. 호르몬 때문에 갑상선도 망가집니다. 호르몬 때문에 살도 찝니다. 이런 것들이 이 비만 시장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매체를 봐도 이러잖아요. 인슐린과 다이어트, 호르몬과 관절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저는 1번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번째로는 당뇨병은 10명 중에 3명, 혈압은 30대 이상의 3명 중에 1명이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당뇨약을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우리 자녀도 먹고 있진 않은지. 결국에는 나처럼 무릎 아프실 거거든요. 결국엔 나처럼 눈 안 좋아질 거거든요. 결국에는 나처럼 말초신경계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예방할 수 있대잖아요. 예방만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회사가 바로 유니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은요, 시장성 너무 널렸어요. 지금 어떤 추세냐면은요, 당뇨를 앓고 있고, 당뇨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도 없죠? 예, 70%입니다. 70%. 예, 그러면 제품을 먹으면 좋아지는 피검사 수치 사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사실 보게 되면, 아, 당뇨도 어쩌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보 시장성을 확보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심뇌혈관이 하루에 사망자가 일일 160명 이상입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 시장이나 신장 투석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이 물론 의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관이긴 합니다. 여기 바로 앞에도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병원이 생기는 그 흐름을 잘 한번 보세요. 요즘에 가장 많이 생기는 병원이 뭐 하지정맥류, 그러니까 혈관에 관련된 병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옆에는 뭐가 있냐? 신장 투석실이 꼭 하나씩 붙습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그 근처에 희한하게 요양병원도 생겨요. 그 근처에 또 뭐가 생겨요? 노인 유치원이 생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딱 알겠던데요? 그게 돈이 된다라는 시장의 논리가 너무나 간단하게 병원으로도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그래프로도 볼 수 있어요. 2060년도에 보면은요, 65세 이상이 40% 이상입니다. 자, 60세 이상이 됐어요. 물론 돈 많으면 너무나 좋겠죠. 60세 이상도 요즘에는 오래 살다 보니까 예, 노후에 관심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 아주 아주 탁 하나 온리원 하나 뽑자면 건강이에요. 예, 그분들이 돈을 많다고 텔레콤 가서 핸드폰을 10대씩 개통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분들이 돈이 많다고 화장품을 막 10개 사는 게 막 30개씩 늘어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보면은 정수기 위에 건강기능식품 몇 개나 있으세요? 전자레인지 위에 건강기능식품 몇 개나 있으세요? 그거를 보면은 점점 더 개수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고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건강기능식품 하나도 안 드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본인이 조금씩 아프면서부터 홈쇼핑으로 그렇게 영양제를 사더라고요. 유니티 만나기 전에요. 그리고 뭐 어디를 가서도 막 제품을 막 한 보따리로 사.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면은 그거잖아요. 나 진짜 건강하게 살고 싶어잖아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니까요. 그럼 누가 봐도 시장성은 사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니까 이걸 보는 눈을 제가 SK텔레콤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터라 여기서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눈에 잘 보였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건강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 이미 5번으로 끝났어요. 저는 아 제품 먹으면 좋아지겠구나. 이거는 100% 확신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의장에 나왔던 이유는 제밥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잘하면 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장 계속 제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저희 이제 그 유니티, 그러니까 전 지금 유니티 모태가 넥솔 회사에 대한 간단한 영상 자료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아이고. 초창기 화학약품연구소 안에 가장 먼저 비타민 연구부서를 별도로 설립하고 최첨단 장비를 갖추었으며 FDA가 설립되기 전부터 자체 인증 마크를 통해 제품의 표준화를 정착시켰고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해 갔습니다. 현대의약품을 연구하고 제조하여 직접 유통했던 회사가 비타민의 용어가 생기기 전부터 영양제를 만들었고 세계 최초의 복합 비타민을 만들고 비타민 연구소를 세웠는데 영양학자가 아닌 미생물학자, 유기화학자, 생리 및 발달 생물학자 등 그들은 비타민이 아닌 천연의약품을 만들었고 그것이 곧 동종요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FDA가 설립되고 의약품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제약회사였던 유나이티드 드럭 컴퍼니의 제품 표준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DA도 우수한 의약품과 비타민에 대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렉솔
제약 안에 있던 비타민 연구부서를 별도 독립하여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여기에 라이커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게 됩니다. 렉솔이 가지고 있던 동종요법에 대한 광대한 R&D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천연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것은 곧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의약품과 비타민, 그리고 천연 치료제의 모든 정보는 렉솔이 소유하였고, 그 정보력과 기술력은 FDA, PDR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렉솔은 현대의약품이 폭발적인 성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한 분야로 보았고요. 동종요법을 건강을 지키고 치유하는 또 하나의 분야로 나누어 질병과 건강을 동시에 케어하며 실질적인 100세 시대의 건강 수명을 준비하는 위대한 기업이었습니다. 회사 소개는 이걸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송준태 박사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는데요. 저는 참 이 책을 읽고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더라고요. 혈액암에 걸리셨는데 너무 아이를 늦게 낳았어요. 그래, 4살입니다, 딸아이가. 근데 혈액암이 거의 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내용을 뭐라 그래, 서문을 이렇게 써놨는데,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살아내야만 했다, 그 부분이 엄청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살아내야겠다라는 그게 굉장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저희 제품을 통해서 어쨌든 혈액암이 좋아졌어요. 그쵸? 뭐 완치라고 표현을 써도 사실 괜찮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렉솔이라는 회사, 유니시티라는 회사가 궁금해서, 이분이 민병철 그 어학원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다 모두 알고 있던 굉장히 유명한 어학원에서 대표이사를 역임을 했고, 그러면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다 가졌는데 결국에는 건강을 잃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 회사가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은 저희 사업자이시기도 하죠. 그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 동종요법 의약품에 대한 것들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방에 혹시 가방 한번 이렇게 보시면 뭐 호박즙 같은 거 다 있죠? 예, 염소즙 이런 거 없어요? 양파즙 이런 거? 어렸을 때 막 붓기 뺀다고 다들 막 친구들이 양파즙, 호박즙 이런 거 가방에 다 갖고 다녔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가방이 있나요, 그게? 없죠. 주변에 친구들을 보세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환경오염 중금속 때문에 이 1차적으로 즙을 내려 먹는 건 이미나 안 하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예, 시장에나 있어요. 예,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드십니다. 자, 두 번째, 건강보조식품하고 저희가 말한 3세대 동종요법 의약품은 어떤 차이냐면요. 이 정으로 돼 있는 건 똑같아요. 타블릿 들어가 있는 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사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여성이어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2세대, 3세대 딱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유니시티에서 말하는 건 동종요법 의약품인데요. 약과 같은 효능은 있으나 부작용은 없고, 세포의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신기하게 제품을 먹으면 무릎이 괜찮아. 제품을 먹으면 눈이 뭔가 밝아진 느낌이야. 사실 제가 어제 양재센터에서 이제 저녁에 오다가 좀 졸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내려오는데 이제 핸들을 딱 잘못 잡아서 이 새끼손가락이 딱 꺾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가 이렇게만 해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신기해. 오면서 제가 피터파스하고 조인트 모빌리티를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오메가3랑. 근데 손이 돌아가요.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게 딱 저는 동종요법 의약품인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과 동종요법의 차이는 내가 먹어보면 사실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니시티에서 말한 제노비슈틱과 유전자 발현 기술과 마이크로바이오 장내 미생물 균형을 제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에는 유산균만 먹는 시대는 이미 다 끝났어요. 유산균은 정말 미개한 거예요. 유산균이 아니라 그 유산균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장내 미생물 제품들이 5세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제품들입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호메오패식 메디슨은 이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외국 여행 가서? 보신 분들 요즘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동종요법은 어떤 거냐면은요. 영국은 여기 보시면 예, 5개 국립 동종요법 병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은 연 의료 비용의 4천억을 이 동종요법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모른다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몰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못 받아들여요?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유는 뭐 딱 하나죠. 보기에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스스로 알아보고 드시면 되잖아요. 네, 그 선택의 기준을 사장님들께서 하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저 폭포에서 저 끝에서 자꾸 이 밑에 소용돌이로 자꾸 떨어집니다. 예, 왜 떨어질까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것들을 반복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올려오셨냐면은 구명조끼 입고 딱 나와버리지. 10번을 해도 구명조끼를 입고 나와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본인들이 그 병의 원인들을 막 찾아요. 책을 뒤져보기도 하고, 구글링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딱딱 주는 약 다 타먹었잖아요. 요즘에 젊은 엄마들은 전혀 안 그래요. 항생제 찾아보고, 이 항생제 부작용 찾아보고, 여기서 뺄 수 없는 약을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고, 왜냐면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약의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 또는 그것들로 이제 돌아가신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100%예요. 거의 대부분 만나보면. 제가 너무 심할 정도로 건강 염려증 있는 분도 봤어요. 젊으신데 너무나 예쁘고 날씬하고 병이 하나도 없는데 조금 뭐가 안 좋게 나오면은 경계성 수치로 나오면 이것도 먹어야 돼. 이런 분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사다리 타고 끝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보는 거예요. 아, 물속에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미끄러져 떨어졌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구명조끼 입고 나올 필요가 없죠. 거기 안에 이끼만 제거하면 내가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원리를 아는 게 바로 유니시티 강의장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구명조끼 딱 그렇죠. 혈압 올라가 혈압약 먹어버려. 예. 간지러워? 스테로이드 발라. 이런 거죠. 눈 간지러워? 막 안약 넣어요. 뭐. 이런 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내 몸에 축척을 거듭하면 나중에 큰 질병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작년까지는 멀쩡했는데 올해 건강검진에 간 수치가 안 좋게 나왔대요. 작년에도 멀쩡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그 수치를 보는 거예요. 물론 경계성일 수 있고 정상일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5년 동안 해왔던 피검사나 간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차곡차곡 누적이 돼 있을 거예요. 암이요? 한 번에 안 와요. 어떻게 그게 한 번에 옵니까? 갑자기 뭐 3개래요. 한 번에 올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내 생활 습관으로 차곡차곡 쌓아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원인을 찾고 제품을 드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게 드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한 이게 바로 건강 5 스텝이에요. 이끼를 걷어내는 행위. 처음에 생수 좀 잘 마셔라. 운동 어느 정도 하셔라. 그리고 나서 몸을 완벽하게 비우는 청소를 하셔라. 이제까지 어떠한 건강기능 식품을 만났어도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하지 비워내라, 비워내라, 비워내라 하는 데는 없어요. 제가 저희 신랑이 비염천식이 굉장히 심해서 유니시티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큰 회사에서 제품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신랑 먹기. 근데 딱 그러더라고. 이거 어디에 좋아? 비염에 좋아. 끝. 이거 어디에 좋아요? 이 천식에 좀 좋아요. 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한 달치만 그냥 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나를 그 원리를 이해해주는 이런 강의장에 나를 앉혀놨다면 저는 어쩌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딱 그 차이예요.
예, 그 차이. 내가 어떤 걸 바라보게 하냐. 그거는 저는 다 강의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 힘이 충분히 발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장에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업시키려고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건강부터 찾아가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영양은 어떤 거냐면은 사장님하고 저하고 영양이 다르겠죠. 그리고 저랑 우리 애기랑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갱년기 여성과 가임기 여성을 또 기초를 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타겟 영향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가장 힘든 부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눈, 예를 들면 다리, 예를 들면은 뭐 여기 그 갑상선 이런 쪽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타겟 영향으로 보시거나 또는 유전적으로 그것들을 좀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또는 직업적으로 예를 들면은 옷가게에서 일했으면 어디가 안 좋을까요? 기관지가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겟 영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근데 타겟 영향부터 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효과 있습니다. 아까 저 보셨죠? 이것처럼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비워내는 단계부터 같이 하시면 내가 원하는 건강의 상태를 완벽히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우리가 클렌즈를 해야 될 게 이제 장 청소입니다. 장 청소를 왜 해야 될까요? 네, 여기 써 있는데요. 면역세포의 90%, 90%가 소장에, 장 안에 서식을 합니다. 장 안에 서식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장이 하는, 소장이 특히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식물을 소화도 시켜야 되고요. 흡수도 시켜야 되고, 똥은 대장으로 내려보내야 되고, 또 좋은 박테리아가 있으면 또 다른 막 기관에 중개도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소장이 합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게 소화예요, 소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혹시 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또, 밥. 네, 고기 맞아요. 그 우리가 예전에는 뭐 그 수렵 채집 이런 활동 많이 했잖아요. 뭐 옛날에 뭐 그 원시 이런 시대로 돌아가 보자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사냥해서 이틀 내내 사냥해서 결국에는 풀 먹고 고기 먹고 하잖아요. 그때는 사실 이런 소화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것들을 이틀에 한 번씩 넣어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는 밥 먹고요, 점심에는 면 먹고요, 저녁에는 고기 먹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장을 쉬게 할 틈이 없습니다. 위장도 마찬가지, 위장도. 보면은 우리가 위장이 어떤 기관이에요? 소화 흡수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장은 우리가 음식물을 믹서기로 분쇄하죠. 분쇄하는 기관입니다. 그 분쇄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소장으로 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그것들을 필요한 곳에 보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소장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많아요. 예. 왜냐면 위에서도 이미 나 소화 상태예요. 소화를 못 시켜. 계속 그런 음식물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이제 소장으로 옮겨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딱 그런 거예요.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해.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도 저는 과민성이라고 봐요. 예. 먹기만 하면 변비가 걸려. 자꾸 똥을 못 싸거나 너무나 많이 싸거나 이런 문제들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장에 어떻게 뭐가 나오냐면요. 작은 미세 구멍들이 생겨요. 여러분은 여기 피부가 숨을 쉬죠. 모공이 있죠. 똑같아요. 여기 안에도 똑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구멍들이 납니다. 그러면 그 구멍들 사이사이로 소화되지 않는 이런 거대 분자들이 혈관을 통해서 혈관에 스크래치를 내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와요? 혈압이 오고 또 고지혈이 와요. 염증이 또 그곳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대 분자들이 막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백신 맞아보셨죠? 물론 우리 다 속았잖아요. 백신 다 맞아보셨죠? 아니면 그 어떤 거냐? 우리 그 예방주사 맞아보셨죠? 그럼 어때요? 이러면 딱 맞고 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오늘 좀 추울 수도 있고요. 감기처럼 증상 올 수 있어요. 이런 항원 항체의 반응처럼 우리는 어떤 것들이 모르는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구멍을 타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걔를 없애요. 즉각적으로 방어에 돌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만 딱 없앨 수가 없고 이 전체를 그냥 구멍을 뚫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우린 이야기 좀 하죠. 본인 면역계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도 소장 안을 잘 관리해서 구멍이 안 나게 만들어주고, 염증이 안 생기게 만들어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이런 쪽으로 이제 쭉 들어보니까 충분히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음식이 여기요. 이 어디야? 제거하는 편이 좋겠다. 그럼 과민성이 생기게 된다. 이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예. 이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면역 억제제를 쓰죠. 예. 그리고 막 항생제를 먹고 막 스테로이드를 발라가지고 막 증상을 없애버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장을 청소해주고 장이 구멍이 안 나게 만들어주고 과민하게 안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행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클리어스타트 100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소장 청소를 하는 제품은 이 클리어스타트 팩단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장점은 가격이 싸다. 두 번째 장점은 뭐예요? 굶지 않아도 된다. 디톡스가 된다. 독소가 빠진다. 그래서 이것들을 먹었으면 어때요? 똥배가 쏙 들어가죠. 염증이 많았던 어깨.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활동보조사 한 분이 저희 이제 사업소명에 참여를 해서 지금은 이제 사업으로 완전 턴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60대 중반이에요. 예, 60대 중반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디톡스를 먹고 어깨가 아팠대요. 그런데 이제 한 3일째 먹으니까 그 어깨가 사- 언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염증을 빼주면서 생기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나가면서 만병통치약이야? 이런 강의를 제대로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어깨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무릎에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고관절에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런 염증들이 사라지면서 그런 통증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증상들이 좋아지게 되면 아까 제가 말했던 설사, 변비 좋아지겠죠. 예, 좋아지겠죠. 자, 비염, 천식은 자가면역계 질환 좋아지겠죠. 예, 이런 것들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질병군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통은 어떻게 될까? 저는 변비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변비가 나의 두통을 유발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완전 다른 걸로 봤거든요. 장은 다른 뭐 대장내시경 하라는 대로 가려 두통은 오히려 신경으로 막 보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고를 했었어요. 눈은 안과에 가고 코는 이비인후과에 가고 이렇게. 근데 사실 다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의 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클리어스타테픽을 먹고 가장 좋아진 점은 변을 잘 보는 것도 일단 기본이지만 제가 그 2차적으로 두통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에 음식물 찌꺼기 모아놓죠. 그거 어때요? 그대로 안 상하고 있어요? 상하죠. 부패하죠. 뭐 생겨요? 가스가 생깁니다. 그럼 그 가스가 내 혈관을 쭉 타고 올라와요. 그럼 그것들이 나의 두통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분은 피부 질환으로 굉장히 고생을 오래 하셨어요. 스테로이드도 오래 발랐습니다. 그런데 왜 유니신은 안 된다고 할 때 찾아오세요? 중간 단계에 좀 찾아오시면 참 좋을 텐데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제품을 만나서 장 청소 정도만 장 관련 제품만 3개월 정도 드셨습니다. 자,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죠. 덤으로 살도 15kg 정도 빠졌어요. 예. 특히 여자들은 호르몬 때문에 살이 안 빠집니다. 근데 제품을 통해서 살 빼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죠. 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피 관련 청소입니다. 우리 혈관 청소라고 하죠. 우리는 장하고 혈관만 깨끗해도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엄청 많아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병이라고 하죠, 지금은? 국민병이라고도 하고, 생활습관 병이기도 하고,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거 제품 안 먹고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 뭘까요? 산속에 들어가 살면 돼요.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키운 녹차를 직접 따가지고 우려서 먹고 사람과의 관계에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항상 요가를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세요? 아, 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게 생기냐면 이 생활습관 병으로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저희 굉장히 쉽잖아요. 흔들어 먹는 5초의 습관.
혈압약을 어떻게 먹었냐면은 어, 그 이뇨제를 통해서 수분을 강제 배설하게 만듭니다. 그럼 심장에서 훨씬 혈압을 유용하게 이게 120에 60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물이 많은 것보다 물이 적은 게 이 심장에서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오줌을 더 싸게 만들죠. 베타 알파 차단제는 뭐냐면 심장의 그냥 그 교감신경 자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120에 60으로 뛸 수는 있죠. 그런데 왜 나는 하지정맥류가 자꾸 생기지? 왜 난 손발이 자꾸 차갑지? 왜 나는 이런 거. 근데 또 이런 걸 들으시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혈압약을 먹어도 고지혈증약, 당뇨약을 예를 들면 하나씩 먹어도 찌끄만한 거 하나만 먹고 있대. 너는 그렇게 큰 거 먹어? 난 이만한 거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런지 난 부작용이 없어. 부작용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이겠지만 내 몸에 뭐가 쌓여요?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약국에 우리 먹다 남은 약 버리지 말고 약국에 가져다 주세요라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캠페인 많이 보셨죠? 근데 그것들을 내 몸에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오염돼서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내 몸도 그렇게 쌓여요, 결국에는. 그러면 갑자기 암 걸린다? 갑자기 뭐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는 없어요. 여러분께서 차곡차곡 해 놓으셨던 거지. 이러한 혈압약을 기전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잘 조절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절이에요? 조작이에요? 조작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대부분 고지혈 고혈압 약을 꾸준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염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의 문제나 관절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어깨가 아픈데 나는 혹시 내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과체중에 나가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자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해결책은 바로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세트입니다. 외국에서는요, 이렇게 기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건강기능 식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전보다는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식후 혈당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식후 혈당 말고 콜레스테롤. 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써 있지 않아요? 그럼 콜레스테롤에 도움을 주면 혈압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식후 혈당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면 혈당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안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평생 식단하고 평생 운동할 바에야 이 5초 흔들어가는 습관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데 이게 훨씬 더 간편하시지 않겠어요? 네, 저는 딱 그러고 현대인들 너무 바쁩니다. 그쵸? 먹고 살기도 바쁘고요. 돈 벌고 밥 차려 먹기도 바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저는 여기서 아예 완전 큰 비전을 봤죠.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 심장 주치의죠. 예, 그리고 교황 심장 주치의도 했었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래요. 나는 대통령 심장 주치의긴 하지만 우리 아버님도 이 심장 관련 질환으로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형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어. 근데 내가 우연하게 친구인 의사로부터 받아온 이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세트를 먹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 당뇨가 완치되기도 한다. 누가 그랬어요? 브레스난 박사님이 그랬죠. 그리고 혈압이 조절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안 믿으시면 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제품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파급력은 훨씬 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수치로 증명이 됐죠.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임상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이 노란 게 스타틴 계열의 화이자에서 만든 화학약이에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월등하게 높아요.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높습니까? 빨간색이죠. 여기서는 그러시면서 나가시면서 왜 그러시냐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됐다라는 결과이고요. 이분은 뭐냐면 처음에는 혈압 당뇨로 시작을 해서 뭐 쇼그렌 증후군, 그 다음에 갑상선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시작해서 약을 뭐 진짜 뭐 한 열 알 넘게 드시고 계셨으니까 이분의 입술 한번 보실래요? 이게 실제로 보면 더 보라색이에요. 예. 그런데 제품을 먹고 나서 입술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죠. 이렇게만 봐도 비교가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이
아들이 서울대학교 뭐 무슨 뭐 어디 박사래요. 그 우리 아들한테 이거를 처음에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물어보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샘플링을 좀 해줬죠.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이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자가면역계 질환이 침이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물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안 먹어요, 잘. 뭐 종류로만 물 종류 위주로만 드십니다. 소화 안 되니까요. 침으로부터 소화가 보통 시작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때 항상 껌을 씹고 다니시길래 데일리 포스 이제 빨아먹게 하는 거 이제 그 사탕처럼 드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7세트하고 디톡스 샘플링을 딱 줬어요. 레몬 진저도 드렸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5일인가 만에 다시 만나서 이제 강의장에 오셨어요. 그래 본인이 일단 보통 일주일이 안 된 시간으로 효과를 분명히 봤잖아요. 침이 도는 거는 바로 느낄 수 있어요. 본인이 한 3일 드셔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먹고 싶어서 강의장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아드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줄 거 아니면 전화하지도 말라고 했대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유니스티는 누가 전문가예요? 이선영 대표님, 김보섬 사장님 같은 분 전문가 아닌가요? 맞잖아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 자리에서 와서 물어보셔야 되는 게 맞고, 호전반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 장소에서 스스로 알아가셔야 내 몸을 건강하게끔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피검사 결과인데요. 피청소, 장청소 드셨는데 당할 색소가 한 3개월, 4개월 만에 7.1에서 5.6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적어준 거예요. 뭐 있던 일 없다고 할까? 이게 진짜니까 제가 가져온 거예요. 또 하나, 이분은 제품을, 그러니까 알약을 5알에서 3알 정도로 줄이셨는데요. 이분은 원래 통풍이 있어서 이 신장 수치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신장 수치가 좋아지니까 통풍약은 병원에서 바로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HDL 61, LDL 67, 중성지방 300에서 120까지 떨어졌고, 당화혈색소 5.7 충분히 예방 차원에서 제품을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약을 타오셨더라고요. 네. 이게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가서 진짜 피검사 결과 누가 봐줍니까? 진짜 솔직하게 안 봐주죠. 똥 누가 봐줘요? 가족들도 안 봐줘요. 다 봐주잖아요. 그래서 강의자이 꾸준하게 나오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간 수치 500에서 300, 중성지방 400에서 100, HDL 올라갔고요. LDL 떨어졌습니다. 예. 약으로도 못 내는 효과를 엄청 잘 내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분은 이제 당뇨가 심하셨던 분인데요. 호전 반응이 저렇게 벗겨지는 것들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손발이 너무너무나 냉해요. 저보다 심지어 나이도 어려요. 커피숍 하고 계신 대전에 계신 사장님이신데 이분 호전 반응 나오니까 강의를 딱 많이 들으니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뭐라고 했냐면은 드디어 저도 호전 반응 나왔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뭐라고 해요? 호전 반응 모르면 제품 딱 먹고 뭐 딱 나왔어. 무릎이 더 아파. 그러면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어디 한번 죽어보자 하고 강의장 나오시지 않아요? 예. 못 배워서 그래요. 강의장에 좀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잘 배우시면 내가 건강해짐으로써 우리 가족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다이어트는 좀 제가 넘어갈게요. 어,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요즘에 면역계 질환 너무나 많아요. 예, 여기에 보통 사장님 보시니까 이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면역계 일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희 신랑이 비염천식을 굉장히 오래 앓았고 이 우리가 이제 호흡기 하는 거 있죠. 병원에서 처방받아면 호흡기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도 이제 꽃가루가 날릴 때마다 항상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없어졌어요. 그렇게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역계 질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이 식품 첨가물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배달 음식 잘 안 시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화학 조미료가 널려져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된장, 고추장, 간장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 우리가 사 먹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아토피, 건선, 비염, 천식, 강직성 척추염, 리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불임 난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 8시에 불 꺼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날 아이가 딱 나와져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우리가 언제부터 불임이, 난임이, 언제부터 아토피가, 건선이 이름도 병명도 몰랐는데 요즘에는 너 건선이야? 나 어렸을 때 아토피였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줌마들 사이에서 이 가십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식품 첨가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들을 먹은 아이가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염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이미 면역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난 중금속은 안 먹는데 누가 중금속을 숟가락으로 퍼먹습니까? 네, 생선에서 이런 마스크에서 대기에서 다 나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내가 막 손으로 뺀다고 어디 빼지나요? 물 먹으면 빠지나요? 안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름 모를 막 증후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마다 병원 가시죠? 예. 근데 이게 제가 책에서 가져온 건데, 의사들이 받는 자가 면역 훈련의 실태라고 하는 걸 제가 찍어왔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50%가 나는 의사인데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대요. 왜 불편할까요? 약이 없잖아요.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뭐 이런 거 등등등밖에 진통제, 소염제 이런 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 몸 상태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의 반절이 모른다는데. 예, 그 진통제 받아오실 거죠? 그래도 예, 막 연고 막 바르실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면역계에 굉장히 보강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마이바이옴팩이라고 하는 이 바이오스 라이프 세븐하고 이 프로바이오닉 플러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전선을 제가 해봤는데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앉았다 일어나면 하얗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의사도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평생 친구합시다. 이랬는데 제품 먹고 엄청 좋아졌죠. 예. 지가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이분이 이제 약간 뷰티샵 하시는 분인데 예, 엄청 많이 좋아졌죠. 이건 애기 한 포진이에요. 강의를 워낙 많이 이분이 저 5년 소비자였거든요. 사업자로 나왔어요. 예, 이번에 이제 아마 줄줄이 사탕으로 밑에 디렉터 이제 두바이 걸리면서 디렉터 이제 많이 보낼 텐데 이런 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한테 찍어서 보내줘요. 삼포진이요? 항생제 안 먹고도 가능하세요. 항생제 안 먹고도 가능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면, 모르면 강의장에 오시면 예, 우리 스폰서님, 대표님들이 다 이야기 또 나눠주시잖아요. 이제 아토피는 엄청 많고요. 자, 이거는 아이의 성조숙증 사례입니다. 이 아이가 7살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학교 들어갔는데요. 이 아이의 엄마도 사업을 합니다. 예. 이 아이의 엄마가 지금은 이제 올해 상반기 PD 주자예요. 근데 가슴 사이즈 잘 보세요. 7살인데. 가슴 들어갔죠. 이 아이는 우리 성조숙증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아이 영양불균형이에요. 장 관련 하가 있고요. 책을 찾아보셔도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마이바이옴팩하고 칠드러스 포뮬러 칼슘만 먹여서 한 달간 완벽히 한 달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작했다고 하길래 옷 벗겨놓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포즈로 찍어놓고 한 달 후에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게요.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은 거예요. 뒤에 그 씬스틸러 하나 있죠. 막내. 지금 보고 저만 엄청 웃겼는데 어쨌든 병원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이 좋아진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남포성 물혹이에요. 자궁 안에 있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이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몸이 좋아지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면서 살이 저절로 빠졌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 좋았던 게 왼쪽 무릎 관절 쪽에 굉장히 많이 안 좋았는데 원래 이제 구두 신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호전 반응으로 무릎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이 빠지고 나서 안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물이 자꾸 찼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좋아진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사례 하나 이제 소개를 좀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저희 아이 사진이에요. 저는 지금 이제 11살하고 올해 8살 학교 들어가는 이제 딸아이, 아들 하나, 딸아이, 그렇게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죠. 큰아이. 우리 집 큰아이, 말 안 듣는 큰아이 있잖아요. 예. 다른 뱃속에서 난 큰아이를 또 제가, 예,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엄청 예쁘고 귀엽고 착실한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ADH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그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연결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제가 원래 이제 언어치료사 아동학을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한 4살 정도가 될 무렵에 우리 아이가 왠지 ADHD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들 다 똑같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보내니까 바로 선생님한테 한 15일 만에 보름 만에 전화 갔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아이니 검사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기분이 나빴지만 알고는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달을 버텼어요. 예, 그러다가 학교 생활에 특히 이제 또래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이름을 계속 부르니까 아이들한테 쟤는 말 안 듣는 애,
쟤는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애, 친구들 때리고 다니는 애, 집중 못하는 애, 돌아다니는 애, 이런 걸로 낙인 찍힐까 봐 그게 굉장히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거는 병원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고요. ADHD라는 진단을 받고 거기 병원에서 이제 콘서타라는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콘서타라는 약은 뭐냐면은 이제 서방형 약물, 정방형이랑 이제 헷갈리네요. 이게 오래 지속되는 약물이 있어요. 10시간 이상 지속되는 약물. 우리 타이레놀은 빨리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10시간 이상 지속이 되는 약물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권했고 괜히 우리 아이 때문에 남 아이가 다치면 문제가 될까? 우리 아이가 문제가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아이한테 피해를 미칠까 봐 한 6개월 정도 약을 이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약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면서 너무나 이제 무서웠어요. 예. 왜냐하면 이 국립약물남용연구소 이제 김용 박사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뭐지 논문도 되게 많이 게재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콘서타는 코카인보다 훨씬 더 독하다. 코카인보다 그러니까 마약보다 훨씬 더 몸에 구조적인 영향을 생화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찾아봤고 카페는 기본으로 가입 다 돼 있죠. 이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ADD 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불안증 장애가 있다. 뭐 이런 걸 보고 어, 되게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아이를 약을 먹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행동들을 보면은요. 항상 뭘 잃어버리고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면 주의력이 부주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핸드폰도 없고요. 뭐 잃어버렸고, 어디 안 왔고, 이런 거 안 왔고, 오늘도 다른 데 먼저 갔고, 또 저희 아이가 안 왔고, 얘가 잠바를 놓고 갔고, 또 안 왔고, 또 안 왔고, 또 안 왔고, 또 안 왔고, 이런 연락이 이제 300개가 넘습니다. 전화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 많이 왔고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그랬던 거는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인데 우리 아이한테 약을 먹여야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이제 소름 끼쳤어요. 스스로한테. 그리고 저희 아이가 약물을 먹는데 부작용 어떤 걸 겪냐면 불안장애 있어요. 엄마가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두 번째로 약을 먹게 되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우리 나비약이라고 하죠. 다이어트 약 비슷해요. 이걸 먹으면 이제 음식이 막 먹기 싫어지는데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저희 지금 되게 통통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뼈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약물이 지속될 때까지는 잠을 못 잡니다. 네, 근데 저희가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래요.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깨달아서 아 이게 정답이 아니겠구나. 그때부터 마이바이옴팩과 저 이제 클리오소트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가 이걸로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읽고 있는데 처음에 이 강의를 할 때 이제 대표님께서 저한테 ADHD 관련된 타겟 강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읽어내려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가 겪었던 거, 내가 겪었던 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걸 일일이 다 읽지를 못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근데 그 약물의 부작용을 이미 제가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을 제가 이제 그 얘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공황장애 약 안 먹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우울증 약 안 먹었으면 좋겠고, 불면증 약, 불안장애 이런 것들로 약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되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잘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것들을 하나 오픈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이 된다고 하면 내가 충분히 오픈하겠다라고 해서 강의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 저희 아이가 먹었던 제품입니다. 클리어소트라고 하는 약인데요. 클리어소트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뇌 안에는 이런 세포하고 세포막이 있는데 이 안에 얘가 돌아다녀요. 근데 얘가 치매 환자들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유동이 왔다 갔다 세포하고 세포막 사이 왔다 갔다 해줄 수 있게끔 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보니까 어쨌든 이 ADHD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서 남자들은 전두엽이 보통 한 25살 이상이 되면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ADHD 약, ADD 약, 뭐 틱장애 이런 약을 많이 먹는 애들은 그 25세 이전에 전두엽이 발달하기도 전에 그 약을 섭취를 하게 됨으로써 전두엽을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 클리어소트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원하는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ADHD 개선되고, 알츠하이머 개선된다, 기억력 유지되고, 인지력 향상된다, 운동 능력, 우울증, 불안정성 다 개선이 된다라고 이렇게 논문에 되어져 있으면서 이 포스파티딜 세린이라고 하는 게 저희 클리어소트에 굉장히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논문으로 찾아보니까 인지력, 이름, 얼굴, 연기, 인식 능력, 안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언어 치료를 하면서 치매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들입니다. 약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부작용도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클리어소트란 거 되게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제품을 꾸준하게 한 6개월 정도를 먹고 난 후로부터 좋은 선생님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너무너무 좋아요. 잘 놀아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찍 TV를 보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내가 유니시티를 몰랐다고 하면 아마 내가 지금쯤 우리 아이 약을 먹이고 있겠지? 약을 먹이면서 너 왜 잠 안 자냐? 너 왜 밥 안 먹냐? 너 왜 엄마 없으면 힘들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제가 윤 씨를 만난 게 정말 천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 살다 보면 생겨요.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 중에 약 안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게 안 되면 강의를 못 다니죠. 예.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저희 아이가 ADHD 약을 먹으니까 집중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100점 맞아왔어요.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ADHD를 딱 끊으니까 60점이가 맞아왔어요. 그게 본인 실력이죠. 예, 그래서 막 그래, 엄마 나 갑자기 머리가 멍청해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나 그 약을 먹어야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요즘에 막 너무 뚱뚱해졌어 막 이러면서 안 뚱뚱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이제 아이한테 아이나 근데 처음부터 100점 맞으면 재미없잖아. 이 다음에는 5점 더 봐요. 65점, 70점, 75점 이런 것도 제가 다 유니티에서 배운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약을 안 먹고 95점을 맞아왔어요. 예. 그 원래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러 가는데 결과가 칭찬이 되더라고.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야? 증명됐어? 진짜 사람 먹을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우리 그 가족이 한번 겪고 난 뒤로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PDR 너무나 좋죠. 여러분들 요즘에 그 뭐지? 뭐야? 어, 챗GPT. 그죠? 이제 어르신들이 있어요. 모르실 수 있지만, 챗GPT라고 하는 게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음성으로 PDR이라고 어떤 건지 이야기해줘. 그러면 PDR은 미국에서 의학협회가 이거를 쭈쭈쭈 얘기를 해줘요. 근데 최근에 20대 파트너가 나오면서 리크루팅 할때 챗GPT를 활용하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이거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가 PDR의 이야기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PDR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PDR이 아무나 누구나 올라가 공신력이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막 그런 것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미팅을 막 진행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유니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래? 그러면 이제 가치까지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유니시티가 지금 저희가 PDR에 굉장히 많이 등재가 되어져 있잖아요. PDR에 올라가 있는 제품도 굉장히 많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경험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무리 증명이 돼봤자 내 경험과 우리 가족이 없으면은 사실은 허울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면을 채워야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점점 저를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고 대표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지더라고요. 이제 보상은요, 딱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예, 근데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내가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볼륨만 보통 이제 루비 정도 되는 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퍼스널을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상반기 때 반드시 루비에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토대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니시티에서 성공 못하면 타 네트워크는 쳐다도 못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저희는 옆으로 펼칠 거면 옆으로 펼쳐 하고 싶으면 소개할 사람 많으면 소개해. 그렇게도 돈 돼. 그리고 네가 만약에 소개할 사람 없어? 그럼 밑으로 후원을 통해서 키워봐. 그래도 돈 돼.
이런 비즈니스잖아요. 다른 데는 옆으로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가 없대요. 밑으로 더 하려고 해도 보상이 거기까지 안 돼서 돈을 안 준대요. 그럼 할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네,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제 사파이어죠. 그래서 이제 성취 보너스 2천만 원까지 받아봤습니다. 이제 저는 4천만 원하고 1억 남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받았던 월급은 제품 먹고 파트너 후원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이 성취 보너스만 내가 모아도 나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씩의 적금을 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보통 지금 여러분들 막 두바이에 대한 목표를 막 많이 가지고 가시죠. 그러지 않나요? 두바이 가지고 가시죠. 그런데 두바이에 가려고 하는 목표는 어떤 것부터 돼야 되냐면요. 목표에 대한 그 뭐 결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목표는 먼저 결제부터 하고 가야 되는 생각해요. 그게 막 창업을 결제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세계 일주 가려고 하면 그 비행기 티켓 사죠. 250만 내가 들었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목표에 대한 결제를 딱 하고 나면 사람이 어때요? 그 세계 여행 안 가나요? 가야지. 결제나 내가 어떻게 해서 비행기를 뭐 다리를 저는 한이 가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목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만 목표에 대한 내가 얼마만큼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성공의 판이 열렸죠. 네, 두바이라고 하는 성공의 판이 깔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얼마나 결제를 할 건지, 내가 그 목표에 대한 결제를 얼마나 할 건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돈 결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결제 아니에요. 그 결제가 아니라 내 목표에 대한 결제가 어디까지 되어져 있느냐. 이 결제를 통해서 상담을 한 사람만 두바이 갈 수 있어요. 사실 저희 두바이 찾아보니까 노멀하게 가는 게 1,000만 원이에요. 노멀하게 가는 게. 이 여행이 사실 흔치 않습니다. 네, 흔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디렉터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나서 우리 그랬잖아. 나도 이때만 나도 디렉터 할 걸. 막 이런 생각이, 저 지난번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나 이 디렉터 해야 할 거.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고퀄리티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말 얘기하잖아요. 막 너무너무 좋은 여행이다. 뭐 퀄리티가 다르다. 무슨 뭐 명품 여행이다 하는데 가보지 않은 사람들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예. 우리 그 횡단보도 하나 건너갈 때도 50m마다 가드들이 다 있어요. 여기 조심하라고. 이런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사실은 이런 여행이 대구, 저 텔레콤에서도 여행 많이 갔어요. 근데 그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어떻게 최저가 보내줬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사업자들을 가장 편안하게 그 여행의 환경지를 마련해 줄까? 네. 그리고 저 여행 자체가 두바이라는 것 자체에서 도전을 안 한다라는 건 저는 아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1월 달에 지금 이제 1월 이제 곧 있으면 또 그 명절 연휴 다가오니까 1월 달은 탔고 2월부터 디렉터에 이런 생각 가지시면 엄청 많을 걸. 아직 엄청 많이 남았어요. 저는 오히려 명절 때 훨씬 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을 만들어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많은 쉬는 날이잖아요. 사람을 가장 만날 수 있는 날이고 가족 친척들도 만날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때 많은 파트너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막 대표님, 이희철 대표님 저랑 사장님이 강의하셔라 중간에 송출하고 막 이렇게 막 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유 있게 전을 먹으면서 뭐 송편을 먹으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1월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월, 2월, 3월을 내가 디렉터를 가고 그리고 내가 2월 달부터 뉴딜 칸조를 만들어서 나는 3, 4월 누군가와 같이 가겠다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나 1월 달에 안 되니까 2월, 3월, 4월 디렉터 갈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에는 그 좋은 여행을 나만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자체를 대표님이 박매주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게 어떻게 해요? 나의 굉장히 큰 사업의 기회라고 하는 것들을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혼자 가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으세요? 네, 상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가족 사진인데요. 다, 이 되게 건강해 보이죠? 깜빡 속을 뻔했다니까요, 제가. 이 보세요. 여기가 비염천식, 알러지, 하지정 맥류, 편두통, 변비, 저편두통, 변비, 여기 아토피, 고관절 수술 6번, 혈압, 당뇨, 고지혈, 건선.
아이들도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행복의 기준이 뭘까? 이렇게 웃고 있는 게 행복일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행복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행복인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몰랐다면 그냥 행복한 줄 알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이 100이 있다면 고통이 40이 있고 60이 행복하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99.9% 행복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예. 우리 인생이 사실 다 그렇잖아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이 있으시지만,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봤을 때 한마타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기준은 참 행복하다입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사업을 했어요. 지금 다들 혼자 편안하게 나오셨죠? 저는 아이 울까봐 뒤에서 아기띠 메고 아기 들이려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계속. 뭐 오메가3, 막 EPA, DH 기준도 알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지도 궁금했고요. 건강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서. 그런데 아기가 계속 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조금 이제 아기가 커서 있을 때 이때 제가 유니스를 알아봤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겠죠? 아기 때문에 못 나와. 오늘은 호전 반응이 있어서 못 나와. 오늘은 그 무릎이 아파서 못 나와. 오늘은 눈이 와서 못 나와. 내일은 비가 와서 못 나와. 과연 그분이 사업을 제대로 결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라고 하는 그 말의 책임감을 스스로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사실 성공이 그렇게 쉬웠다면 아무나 누구나 다 했겠죠. 그런데 딱 하나 있잖아요. 대표님들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잖아요. 그럼 저는 성공 100번도 더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유니시티 조금 이제 사업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유니시티를 만나서 제 이제 인스토리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사실 저보다 유능한 강사님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강사님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초보자 사장님들이 많이 있으셨다면 제 강의가 끝이 아니라 강의는요, 여기만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들 지금 막 대구도 다니시고 울산도 다니시고 하잖아요. 각 지역의 여러 센터를 다니시면서 오늘 얼굴 한번 서로 보실래요? 이분들이 어떻게 매주 매주 변하는지 각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그게 정말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야 제품력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같이 해보시면 아마 사장님들 사업에, 사장님들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 강의인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정말 얼굴도 아름다우신데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멋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멋지게 강해주신 김선미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 이제 광고 드리고 이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저희 목사 부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던 중에 평범한 주부의 삶으로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사실 다발성 동맥 질환, 만취성 질환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으신 분이셔요. 내일 강의를 들어보시면 신앙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유니티를 통해서 육체적인 것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중한 시간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 각 리더별로 소회실이 마련됐으니 여기서 나눈 감동을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소회실